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면 전일 대비 0.21% 상승하면서 3,19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45% 하락하면서 809선에서 10선을 밑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지금 2+2 통상협의 미국과 한국이 진행을 하려는 25일에 진행하려는 이 협의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 소식으로 인해서 빨간불까지는 켜준 채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2시를 기점으로 하락한 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7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선 외국인 홀로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리튬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리튬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죠. 중국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감산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모멘텀이 오늘 장에서도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리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과 미국의 통상회의가 어떻게 보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일정이 있어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좀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매출 자체는 잘 나왔으나 역시나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5%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죠. 오늘 장에서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홀로만이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거의 2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다라는 뜻인데 오늘 장에서 0.37% 강보합권으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업체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8% 넘게 감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호실적 기록한 모멘텀이 오늘 이어지고 있죠. 2% 넘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 펩트론, HLB는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오늘 장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리튬 2차 전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 2.6%, 에코프로는 1%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T 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모멘텀을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29.95% 상승 중에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LNF, 하나비전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양 HC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양 HC 같은 경우에 LNG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과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19%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ABL바이오, BHI, 한택, 신성 ST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지수 자체는 사실 보합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종목 중에서는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과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VI 헌터이신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는 지수보다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썩 나쁘진 않은데 종목 가운데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든지 아니면 혹은 오늘장에서는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체감상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온사 자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최근 3, 4일 거래일 동안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사실 1,000개 이상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일수가 한 3일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1,200에서 1,300급까지 1,200 정도 넘어가면서 사실 이 정도 급이면 사실 어느 정도 투매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근에 좀 시장이 좀 힘들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누가 많이 매수를 하냐?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들의 일부러 투매를 유도하면서 좀 물량을 모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3,200, 3,300 혹은 뭐 이런 최근에 그런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하지만 저는 지금이 시작인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2000대의 어떤 중반에서의 그 흐름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비정상이었고 지금은 출발선에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 물론 여러분들 좀 당혹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만 견디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 코스닥 소형주를 한번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의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구간이고 코스닥 대형주 단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금 시장의 중소형주에서의 어떤 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교육방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분명 여러분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뭐 손절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대응을 하면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더 윗단의 그 가격에서 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스테이해서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대형주들 위주로 좀 몰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상 굉장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 하락 종목의 개수가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좀 더 철저하게 종목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는 눈이 남다르겠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정말로 그만한 본질이 있다면 시장 상승을 할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기업을 꿰뚫는 눈을 가진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어려운 시장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나오션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 오늘 뭐 하나 엔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오션이 꽤 많이 미리 올랐고 그리고 미리 쉬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6월 30날인가요?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가장 매출액과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어요. 산업은행 물량 그 이슈가 지난 한 2, 3월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한 6개월 동안 쉬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그 순간부터는 저는 다시 한 번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미군함의 그 건조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2조 정도 대만인가요? 대만 쪽에 또 수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고점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점이다 하더라도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뭐 추가 매수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 관련된 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6% 넘게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미 군함 관련해서 그리고 대만의 수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더 받으면서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교육방 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철저하게 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시장이 참 혼자서 대응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시장 보면 참 암울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이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정말 기업을 보는 눈이 남다르시거든요. 이 기업을 보는 눈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통찰력까지도 가져보면서 이런 시장 한번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혹은 문자를 통해서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차원이 다른 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장 속에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전할 만한 종목 선물을 드리고 있는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을 너무나도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거든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정말 기업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어디 출신이신지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계좌 운영을 또 도와주실지 이런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투자 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육방에서 좀 실없음 농담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지금 흐름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지금 시류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을 어떤 좀 관조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느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0년도 때 뭐 전체적인 뭐 그 유럽 위기 뭐 그다음에 블랙시트 그다음에 트럼프 1기 그다음에 사드 사태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나가면서 좀 어떤 시장이 어떤 안정된 흐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종목 교체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지금은 편안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으면서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러한 경험들,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특히 최근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뭔가가 꼭 필요하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구간들을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나 서프라이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하나 엔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T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최근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군에 접근해야 될지랑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야지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고 지금 하반기 첫 번째 달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시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더슨, NHN KCP 뭐 얘네들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흐름은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접근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저는 한번 최근에 어떤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뿡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리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진 같은 경우에서는 불과 딱 한 달
달 만에 140%, 그다음에 NHN KCP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 3주 만에 70%.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뒤에 보여드릴 에코프로머틱 같은 종목들 보면은 특히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11선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부분이 바로 다시 한번 발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다시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지수가 한 4,000을 넘어갈 때까지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4,000을 넘어갈 때까지는 조정은 곧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수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9조 2천억이 아니라 한 9조 5천억까지 나왔으면 어쩌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9조 2천억 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 잘 지지를 조금 더 보시면 요 구간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이런 식의 형태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서 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왜냐? 7조 2천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9조 2천억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6조 4천억 원. 그런데 지금 200조잖아요. 약 200조니까 지금 보시면 한 6배? 그 정도밖에 16 곱하기 한 4 하면은 한 60억에서 한 70억 사이니까 요것만 한다라고 해서 한 40억 정도 한 4~5배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이닉스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집단의 IT를 원하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분명히 매수의 어떤 구간을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에 관해서는 지수를 한번 같이 본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넣는 게 저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비주죠. 최근에 제가 상장 초기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상장 초기에 하락을 한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량 소화 이후에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상승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보시면 이 구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선까지 지금 한번 밀린 구간이다. 그리고 바이오비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 구간만 나와주면 저는 바이오비즈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한알령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비즈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엔솔이 지금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허 부분에서도 승소하면서 2차 전지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줄까? 저는 이게 바로 로보택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로보택시는요 분명히 전기차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일반인들, 개인 소비자들의 2차 전지 전기차의 수요가 조금은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저는 로보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지금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의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의 모멘텀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그렇게 죽지 않고 다시 한번
돌려나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그동안 3년 동안 쉬었어요. 증시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업종이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그 업종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2025년은 그 상승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턴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로보택시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면서 다음과 같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나라 지수와 가장 연관돼 있는 종목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2차 전지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상승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고요. 최근에 LNF도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에코프로 쪽 단의 그룹이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이죠.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에는 이 구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 항상 이런 종목들 보시면 상승 후에 하락. 하지만 이러한 박스권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음 제2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딱 1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16만 8천 원을 넘어서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구현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풍산 한번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은요.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 지금 방산 쪽 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전체적인 종목이 다 나오겠죠. 그런데 대장급을 제외하고 특히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실적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풍산이 지금 먼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으니까 이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보다는요, 중장기의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죠. 자, 제가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동차 쪽에 특히 미일 협상에서 가장 좋게 끝났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5.9%밖에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도 만약에 자동차 업종에서의 어떤 15%, 지금 보시면 동맹국은 한 미국과 봤을 때 한 15%의 관세를 주는 것 같고요. 혹은 동남아 쪽은 한 20% 쪽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가요, 바로 중국의 또 다른 그 수출 창고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은 한 20%, 그리고 동맹국은 15%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 가장 저평가된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정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의 다시 반등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우상향하는 부분을 가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 조금은 느릴 수는 있어요. 느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좀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제 전통 바이오 돌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밑꼬리를 달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괜찮아요. 보시면 일단은 알테오제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16%에서 거의 20%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반등하고 있는 게 바로 전통 바이오 이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항상 이러한 증시 상승에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던 거는 대부분 이 셀트리온 형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이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피날레, 증시 상승의 피날레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항상 셀트리온이 이러한 증시 상승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같은 혹은 셀트리온의 어떤 형제들의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피날레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지금 다시 그 가격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 21선에 가장 접근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실적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의 종목은 정말 꾸준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갈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통 바이오주 이제 반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7.1%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풍산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무려 4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잡으신 이후에 22% 넘게 또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시장 속에서 잡아야 할 만한 종목 선물을 받아보고 싶다. 그렇지만 난 타이밍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올림픽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세하게 공유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가 한 주를 이끌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황금봉 기법이라든지 단기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편하게 좀 길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한번 단기 매매나 황금봉 관련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상승형 음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상승형 음봉이 무엇인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음봉하면 일단 질색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시장에 음봉을 보이는데 상승형 음봉을 말한다.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여기서 말하는 남들과 다른 생각은 어떤 다른 접근법을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 수익률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좀만 더 응용을 해서 남들이 매도를 할 때 그 매도가 감정적인 매도인지 아니면 이 매도가 정말 그 기업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형 음봉이 나온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감정적인 매도나 어떤 단기성의 어떤 매도가 나올 때 바로 상승형 음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형 음봉의 어떤 조건을 보시면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많아요. 다른 음봉보다 거래대금 자체도 많고 그리고 플러스로 끝나고 그리고 그 상승형 음봉이 나올 때는 뭐가 또 있다? 항상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형 음봉을 아시나요? 음봉이지만 플러스로 끝난 음봉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항상 그 상승형 음봉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 한 1, 2주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 물론 이 앞전에서의 거래량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줬죠. 그리고 그 다음 상승형 음봉 이후에 바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나가는 흐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 에코플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틀 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요, 바로 뭐 환경부 장관이나 뭐 이러한 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어떤 뭐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탈탄소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음과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뭐 세미나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옵니까?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일정에 대한 공백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탄소 정책, 이재명 정부의 강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1선에서 강한 반등, 거의 21선을 최근에 거의 깬 적이 없어요. 한 6월 달서부터 왔을 때 21선을 거의 깬 적이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구간까지 이 구간이 되면서 21선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가 정말 이 에코플라스틱을 매매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저는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의 차트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 구간, 21선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매수 구간을 가져갈지만 잘 체크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제일일렉트릭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나왔던 얘기 바로 AI 액션 플랜 봐서 미국에서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발표를 하면서 어제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어제 요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한 저녁쯤에 그러니까 NST 시장에서 애프터 시장에서 이미 한번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한번 반영이 된 이후로 지금 살짝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갭상승이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일선과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저는 이 종목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 또 한전에 한 8년간 뭐 100종, 10종가요? 뭐 그러한 또 이벤트가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된다라고 하면은 제 일렉트릭 이 구간 이러한 저항선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앞에서 계속된 매집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아마 요거 구간에서도 아마 그 상승형 음봉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집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제일일렉트릭이다.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1,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제가 말했던 구간을 좀 반대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렉트릭은요.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튼가의 그 미국 이튼가의 어떤 납품 이런 키워드가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갭상승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렉트릭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종목이 어떠한 흐름에 있을 때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입니다. 자, 미래반도체 사실 오늘 오전 그 NXT 그 장전 시간에 굉장히 오늘 한 5, 6% 정도 상승을 하고 근데 다시 또 눌러줬어요. 저는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쯤 강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 아니라 이런 쭉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상승 후에 눌러주고, 상승 후에 눌러주고, 상승 눌러주고, 상승 눌러주고.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매집이 진행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쓰는 말이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즉 이 종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 뭐 오늘 내일 나올지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 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갭상승이 크게 나와줄 수 있어요. 물론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들은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뭐 체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타이밍 궁금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형 음봉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음봉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상승형 음봉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상승형 음봉이 뜬 걸 보고서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시로 에코플라스틱,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미래반도체 드렸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정확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의 방송 50분이 너무나도 짧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또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할 예정이거든요.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작 전에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올림픽 종목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좀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개별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최근에 어떤 그 대형주단에서 하단에 있는, 즉,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대형주단의 하단 종목군들은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모티브 링크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해외 쪽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관세 관세라는 키워드에도 어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티브링크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모티브 링크가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티브 링크는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전기차 모델, 그리고 부품, 그리고 공급 주요 협력사, 그리고 또 하나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바로 부품 납품망의 포함. 그러니까는 해외 쪽에서 납품을 했을 때 모티브 링크가 바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그래서 현대차의 현지 생산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수혜 업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서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딱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바로 이 구간에서 오늘 거래 대금과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그런데 지금 요게 잘 보시면요, 바로 또 이게 상승형 음봉의 일종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상승형 음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승형 음봉이 나온 이후에 바로 눌렀다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바로 3일선과 5일선을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과 같이 상승형 음봉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양음량 형태로 가는 형태. 그런데 저는 모티브 링크가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흐름을 저는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티브 링크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목표가 일단은 1차로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하는데요.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천억대이기 때문에 좀 작은 업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 구간에서의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타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에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 선물 드렸습니다. 모티브 링크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해외 쪽을 담당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이 협상이 연기되긴 했으나 협상 자체를 다시금 빠르게 잡을 예정이고, 일본에서도 관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세율을 더 낮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시장의 트렌드와 완전히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하고 하는지잖아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지만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장중의 상황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의 상황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매수 단가, 매도 단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죠.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를 1년, 2년 뭐 여기 안에서 오늘 하루 만에 끝낼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그리고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또 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